자, 기자수첩 와이뉴스 넘어가 보죠. 뭘 가지고 오셨어요?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일 야당인데.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거는 근데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민주당 선거가 없을 때긴 하지만 20대 초중반대는 유지를 해왔는데 안철수 신당 문제가 뜨기 시작하니까 10% 초반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10%대까지 갔어요? 초반대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127석을 가진 거대의석을 가진 참 제1야당인데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왜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가 뭐 예. 이런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야권 말하자면 정치 지형을 좀 분석해보자 이 말씀이시죠? 네. 예. 정확하게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낮게 나오나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가진? 그렇죠. 호남에서도 3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지율을 보자면은 지난 4일 날 JTBC와 중앙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38.8%, 안철수 신당이 30.3%인데 민주당은 14%입니다. 안철수 신당의 절반도 안 되죠. 예.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새누리당이 38.6, 안철수 신당이 34, 민주당은 11.7%입니다. 안철수 신당 절반도 안 되네요. 네, 심각하죠. 한국갤럽도 지난달 16일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때도 민주당 지지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는 안철수 신당은 어떻게 나왔어요? 26%로 역시 배가 넘었죠. 새누리당은 29%였습니다. 예. 이게 호남에서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북도민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지난달 말에 조사를 했는데 안철수 신당이 45%, 45.4, 민주당은 26.9%로 큰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사 방법이라든지 표본수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예. 어쨌든 경향성은 분명히 있는 거네요. 모든 조사들에. 그렇죠. 경향성에 안철수 신당을 빼고 조사를 하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20% 초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면은 10% 초반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기만 하는 것인가? 이걸 분석해 보셨어요? 어쨌건 뭐 안철수 신당을 포함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안철수 신당의 효과가 가장 크겠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용 조사분석실장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결국은 여권이 갈라진 거다 이런 거군요. 야권이 갈라진 거다. 지지율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못 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 교수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나름대로 반성하고 당 지도부도 새롭게 구성하긴 했지만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민주당이 뭘 잘못해서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나 새누리당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야당인 존재감이 없다. 민주당이 존재감이 없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존재감 없는 건 다 비슷비슷한데 특별히 뭐 크게 잘하거나 뭐 못하거나 이게 없는데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결국 민주당 지지층이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빠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40%에서 30%를 유지하는데 그 큰 차이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집니다.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그러게요. 이게 윤희용 실장은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민주당보다는 안철수 신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게 보거나 또는 안철수 신당이 전국 정당화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호남 민심이 그렇게 본다. 사실 호남 민심이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호남이 이제 그런 분석을 한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창렬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실패 등 문제가 있었지만 막연히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좀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견고하지 못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건데 시기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부산 금정구에서는 기초의원 후보가 선거 기간 도중에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망한 후보가 당선이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투표용지를 먼저 찍었는 모양이군요. 투표용지 항상 먼저 찍으니까요. 투표용지가 나오고 나서 사망했는데 지우질 못했는데.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용 조사부석실장이 정당에 대한 지지도의 강도 세기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1에서 7까지 이제 스펙트럼을 해서 했답니다. 새누리당은 5가 넘었는데 민주당은 4 초반대로 큰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충성도가. 새누리당은 웬만해서 지지율을 바꾸지 않는데 민주당은 쉽게 바꾼다는 얘기죠. 지지율도 중요하지만은 지지율을 잘 바꾸지 않는 이 강도, 충성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크다는 거죠.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이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앞섰던 적이 딱 3번 있었다고 합니다. 3번? 언젠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서거 때 2009년 5월이죠. 그리고 2011년 5월 그 점이 아마 손학규 대표가 분당에서 당선될 그 점일 겁니다. 그때 파란을 일으키면서 당선될 그때. 그리고 2011년 11월 요때는 아마 한미 FTA 역풍이 불 그 시점일 겁니다. 딱 3번이 추월했을 때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아직 사실은 출범도 안 한 신당인데. 어쨌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기 때문일 것이고요. 사실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새정치를 주장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클 것이고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당 이름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라는 효과가 크게 와닿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빠지고 다른 신당에 제대로 된 이름이 나오면 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분석도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최창렬 교수도 민주당에 비해서 안철수 신당이 돋보이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 민주당에 대한 막연한 미움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좀 이르긴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전망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짧게 하자면은 어쨌건 2010년에서는 MB정부 심판론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지금의 추세로 가자면은 그 자리들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더 분주하게 비상 상황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군요. 그쪽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 중에 리서치뷰 조사를 소개하면서 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제대로 못하고 지나갔는데요. 잠깐 하자면 지난달 26일에서 27일 전북 도민 1,800여 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3%포인트라는 거. 요걸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